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여러분, 탈세 제보를 하면 탈세 제보 포상금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실 텐데요. 최대 40억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탈루세액의 5 내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포상금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최대 40억까지. 포상금 지급 요건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합니다. 중요한 자료가 아주 포인트인데요. 중요하지 않은 자료는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자료에 의해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야 되고, 추징된 세액이 납부되어야 돼요. 아니,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세금 부과를 했는데 재산이 없어가지고 납부를 못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실익도 없이 고생만 한 거니까, 행정력 낭비만 한 거니까 포상금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조세 불복이 제기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가 돼야 됩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소정의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포상금 지급액은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까지는 20%, 5억 원 초과 20억까지는 15%, 20억 초과 30억까지는 10%, 30억 초과는 5%를 적용해서 최대 40억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왜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 취지는 국가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탈세한 사람 세무조사에서 거둬들이면 국가 재정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탈세를 한 사람을 본보기로 세무조사를 하면 그 본보기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 일반적인 납세자들도 탈세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취지는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국가 재정 수입도 증대를 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느냐? 취지와는 달리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허위 추측 제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에 의하면 연간 탈세 제보 건수가 2만 건, 그런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제보이거나 포상금을 노린 단순 제보라는 것이죠. 제가 국세청에서 현직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탈세 제보자료 총괄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 업무를 했었는데 참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누가 제보를 하느냐? 나와 가장 가까운 지인이 제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들, 특히 이제 격리계통에 근무하셨던 분들, 또 거래처, 이렇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제보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CCTV 부품을 제조하는 김 사장이 요즘 화병이 생겼고 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요. 이유는 고향 후배였던 박 씨를 전무로 앉혀놓고 회사에 중책을 맡겨놓고 믿고 신임하고 맡겼었는데, 어느 날 거래처 사장과 대화를 하다가 이 박 전무가 무려 3억 원이라는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외상매출금을 횡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믿었던 이 친구가 배신을 때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조용히 불러서 내가 3억 횡령한 것은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
그냥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대신에 오늘 우리 인연은 여기서 이제 끝을 내자. 조용히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박전무가 화를 내면서 그럼 나한테 퇴직 위로금을 3억을 주면 제가 순순히 나가겠습니다. 아니 당신을 내가 경찰에 횡령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어디서 또 이렇게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김 사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즘 이렇게 화병이 생기고 불면증으로 저한테 세무상담을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험담을 하더라고요. 이놈을 그냥 그 산에다 묻어버리고 싶다. 조폭동원 해가지고 산에다 묻어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 원한이나 증오가 그냥 아주 그 폭발적인 수준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탈세 제보는 우리 사회의 정화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얼마나 그 살벌한 그런 살인사건, 폭력사건이 많습니까? 아무 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이런 이 사회적 그런 갈등이나 그 부정적 측면이 발생된 거는 된 데에는 탈세 제보 제도도 일면 기여를 했다. 원인 제공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거래처 사장님하고 제가 10년 전에 나눴던 대화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큰 건물을 갖고 계신 사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세무기장 의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무사님, 그 임대료를 다 100% 끊다 보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다 보면 이거 세금 때문에 뭐 채워가지고 세금에 채워가지고 남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좀 다운 계약서, 다운 세금 계산서를 좀 발행하면 다운 계약서를 쓰고 세금 계산서를 좀 적게 발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렸습니다. 100% 다 끊고 비용을 더 이렇게 계상하는 최대한 비용을 더 합법적으로 찾아보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지금 당장 뭐 이익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세무사님 말씀 들은 게 천만다행인 것 같다. 하마터면 자기가 봉변당할 뻔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탈세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말 합법적으로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결국은 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탈세 제보자료 사례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